같이 읽어요. 네, 같이 읽어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우리 청취자분들 또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미리 예고를 했던 대로 박지연 아나운서가 또 책을 한 권 들고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주 MBC 박지현 아나운서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자, 오늘 책 들고 오셨는데 어떻게 다 읽으셨나요? 네,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죠. 했죠.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께 4권의 책을 보여드리고 네. 이 책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소개를 해드렸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는 게 저도 사실 습관이 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동안 너무 동화 위주로 파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권 이상씩 읽지만 네. 우리 자녀와 함께하는 동화에 너무 열중하다 보니 제 마음의 양식을 좀 소홀히 했던 면이 있어서 오랜만에 책을 한 권을 꼭꼭 읽어야 된다는 그 숙제하는 기분이 좀 왠지 부담으로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혼자는 좀 마음이 약해질까 봐 여러분 같이 읽어요 라고 했는데 잘 읽고 계시죠? 네. 그런 거 맞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우리 예전에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죽음 했을 때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도 지금 이 책 읽고 있다, 뭐 읽었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다음 주부터 약간 함께 읽었다라는 문자가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안을 생각했는데요. 네. 한 가지는 여러분의 추천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너무 좋다.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라는 문자 지금 샵 1133번, 샵 네. 1133번으로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그 책 선택해가지고 함께 읽어보고 그분께는 좋아요. 선물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제가 책을 앞으로는 2권씩 살 거예요. 한 권은 가능하겠어요? 제 돈입니다. 제 돈 주고 사는 제 책이에요. 네, 제가 2권씩 사서 네. 한 권은 제가 읽고 한 권은 저 읽어보고 싶어요 하는 우리 애청자분에게 배송을 보내드리도록 너무 좋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같이 읽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서평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평은 우리 마음으로 텔레파시로 보이는 라디오로 주고받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1133번으로 들어오시고요. 또 보이는 라디오는 유튜브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책도 추천해 주시고 또 같이 읽을 수 있는 책을 미리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면 네. 한 분 콕 찍어서 어떻게 사인이라도 저희가 할까요? 행복 매거진 좋아요. 6시입니다. 네. 우리 변정현 아나운서 제가 하트를 막 가득가득 그려가지고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원하시겠죠? 지워서 파시는 건 아니겠죠? 안 됩니다. 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약속 드린 대로 마지막 4번째 책인데요. 네. 바로 소개를 해드렸던 초예측이라는 책입니다. 너무 어려워 보여요. 저도 사실은 한 장 딱 열었다가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책이 왠지. 네. 이렇게 제목부터 너무 좀 예측이라는 단어도 부담스러운 데다가 맞아요. 초예측이라는 맞아요. 단어가 내가 이걸 과연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좀 불안했고 그래서 4번째 맨 마지막으로 좀 빼기도 했던 책인데요. 네. 그래서 소화를 하셨나요? 제가 읽어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지적 수준이 높았나? 왜 이렇게 잘 읽어지지? 했는데 알고 보니 이제 이 책은 이 작가가 세계의 석학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저자들에게 네. 그 저자들이 쓴 책과 그 여러 이야기들 또 강연들을 다소화를 한 후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인터뷰 형식으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핵심만 좀 짚어볼 수 있고 좋아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부분을 한번 싹 핥음으로써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깊이 있는 그 정도 깊이의 책입니다. 네. 우선 우리가 살면서 연초 되면은 뭐 하세요 보통? 연초 되면 소원을 빌죠. 소원도 빌고 네. 오늘 뭐 올해가 잘 될 하고. 것인가 네. 사주도 한번 보고 네. 좀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항상 있잖아요. 완전 있죠. 예, 근데도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역사 공부도 하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공부들도 계속 하는데요. 초예측이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요. 여기 책에서도 너무나 빠른 속도로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속도가 아주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 와중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쪽으로 가야 하는가를 항상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첫 번째 인터뷰한 사람이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에요. 유명하죠? 너무 유명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였던 사피엔스라는 책의 저자이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교에서 이제 강연을 하는 분인데요. 이분의 이제 책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피엔스라는 이 책을 통해서 진짜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실과 허구 사이에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힘을 좀 잃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인가? 우리가 국가, 사회, 신이라는 여러 가지를 믿음으로써 오히려 뭐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네. 다량 학살을 한다든지 잘못된 어떤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내가 현실적인 어떤 느낌인지 아니면 허구적으로 내가 빠져 있는 건지를 항상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걸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고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것을 행했을 때 아니면 행하지 않았을 때 고통을 누군가가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어떤 터치가 들어가면 고통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국가에게라면 이것이 고통이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사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라는 거죠. 예를 들면 돈 같은 것, 명예 같은 것 이런 건 실제하고 다른 좀 허구 부분이라는 것 이런 걸 좀 차별을 좀 둬야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 유발 하라리는 인류에게는 앞으로 이제 위기가 닥칠 수 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그 핵과 관련된 위기라든지 또 우리가 계속해서 닥치게 되는 그 인생이 너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그 이후에 오게 되는 무용한 어떤 인생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응을 해야 된다. 네. 그렇지만 오히려 요즘 세상에서 많은 정치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국가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기가 오히려 힘들기 때문이다. 이건 전 지구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책으로 이렇게 좀 요약돼서 보면 좀 굉장히 좀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좀 제가 예를 들어볼 텐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삶에서 예를 들어서 전쟁이 과거에는 있었다. 그것은 부를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경제라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던 거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전쟁을 통해서 어떤 부를 획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물질적인 것이 경제의 주축이었는데 이제는 물질적인 것을 가져온다고 해서 경제를 다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지식 기반의 사회로 경제가 변모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필요가 별로 없어진 거죠.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3차 대전이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이고 이런 무형 자산에 앞으로는 더 투자를 하고 고민을 해야 더 미래로는 초예측의 어떤 세상을 바라볼 때는 네.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야 한다. 그런데 이제 초강대국의 어떤 전쟁 같은 것이 없어지는 대신에 다른 갈등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다른 갈등들은 오히려 테러라든지 뭐 이렇게 크지 않은 어떤 작은 데서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네. 이런 것도 약간 좀 독특한 예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테러범 같은 경우는 도자기 가게에 들어간 파리와 같은 존재다. 뭐 이런 도자기 표현을 가게에 합니다. 들어간 파리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리는 사실은 찻잔 같은 것을 도자기 가게에서 깨트리거나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파리 한 마리가 뭐 코끼리 한 마리 아니면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의 귀 속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이 고통에 몸부림을 치다가 도자기 가게 안에 있는 도자기들을 다 깨트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연쇄적인 효과가 더 크게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더 큰 화를
북돋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어떤 전 지구적인 어떤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제적인 분야도 많이 바뀌게 되겠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갈등의 상황들도 일어나는 양상이나 패턴이나 이런 것이 전혀 다른 형식으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합니다. 네. 또 이제 많이들 걱정하는 게 AI 같은 문제잖아요. 맞아요. AI 같은 게 이제 일어난다면 아나운서가 그냥 얼굴만 한번 스캔을 하고 나면 목소리 한번 스캔을 하면 대신 다 뉴스를 해준다. 우리 변정아 아나운서는 자신의 직장을 일자리를 계속 보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유, 저는 이 AI가 아무리 뉴스 이미 중국에서는 그게 현실화 됐다고 하지만 이게 또 굉장히 다를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달랐으면 하는 게 사실 우리 모두의 네, 바람이에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사람들이 가속화해서 이 여러 기술들을 발전을 시켜 나갈수록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이 인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고요. 맞아요. 그렇다면 수억 명의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분명 올 수도 있다. 그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AI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식 사회를 통해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고 이 무용적인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식으로 이들을 보호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된다. 네. 뭘 보장을 해줄 것인가. 기본 예를 들어서 뭐 삶의 어떤 질이라든지 이 수준을 또 누가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요. 네. 또 삶의 의미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다른 AI의 세상 속에서 나를 다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고민을 하다 보면 앞으로의 미래를 지금 더 예측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참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세계 석학들은 이런 방식으로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됐네요. 어떻게 보면 좀 공상과학 같기도 하고 너무 네, 먼 미래같이 맞아요. 얘기가 좀 되기도 했지만 또 가깝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 유발 하라리가 처음 얘기하고 싶었던 게 우리가 이제 상상했던 것이 금방금방 다가오고 있다. 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뭐 우리 국가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전 지구적으로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제시를 해줌으로써 여러 의견들을 좀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고요. 네.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제 그 해결책으로 수렵 채집인처럼 자신의 몸과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물리적 환경과의 접촉을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혹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린 책 월든에서 네. 어떤 물질 위주의 삶보다는 정서적이고 정신적이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삶을 더 느껴가는 이런 삶을 이야기했던 그 소로의 월든 책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네요. 많이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의 결론이 한쪽으로 좀 몰리고 있다는 것이 또 약간 좀 재미있게도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5315님께서는 네. 박지현님 반가워요. TV 뉴스에서 자주 뵀는데 즐거운 책 많이 읽어주세요. 화이팅이라고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름을 잘못 아시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그래도 책 함께 좀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네. 이 책 아니어도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석각틀의 책이라고 해서 좀 두렵게만 느낄 수가 있지만 한번 또 이렇게 손에 잡아보면 이제 읽어보면 또 생각보다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게 이분들이 더 진짜 똑똑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네. 쉽게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나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 이 책은 이제 이 플리처상까지 받았던 그런 내용이고요. 또 린다 그레튼의 백세 인생 이런 책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이따 보려고요. 네. 아직 자신이 없어서. 네. 맞습니다. 저도 사놓고 아직 덜 읽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좋은 책 오늘도 공유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책 가지고 올 테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소개를 해 주었으면 하는 책 있으시면 신청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도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연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